님 그리고 박소연님 두 분 만나봤는데 저는요 보면서 자막이 틀린 줄 알았어요. 한 분은 이제 쉰이시고 한 분은 이른이 다 되셨는데 정말 우유를 평소에 많이 드셔서 그런지 정말 건강해 보이시고 고와 보이시거든요. 네. 일단 잘 나오셨고요. 두 분은 뭐 자칭 우유 박사실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우유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고요. 예. 네. 저는 아까 그 화면에서 보셨듯이 제가 굉장히 바쁘거든요. 그래서 강의 준비도 많고 수업도 많고 해서 식사 대용으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한 1000ml 가까이 이렇게 우유로 식사를 대용해서 때우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서 각상 좀 걱정이 되는데 건강에 제가 많이 지장이 없는지 또 어떻게 네. 보완할 수 있을지. 네, 실제 이제는 하루에 뭐 어떤 때는 500ml인데 1000ml까지 이렇게 드신다고 하셨잖아요. 500ml는 2잔 반이니까 그 정도는 매일매일 드셔도 괜찮습니다. 그런데 1000ml 드시는 게 그냥 우유가 좋아서 드시는 게 아니라 식사 대용으로 하시다 보니까 그러신 거죠. 실은 그 어떤 음식이라도 완전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영양소가 다 필요한 만큼 들어있진 않거든요. 그래서 우유를 아주 사랑하시는 거는 굉장히 칭찬할 만합니다만 조금 그 다른 식품과 함께 곁들이시도록 조금 바쁘실 때는 뭐 빵이라든지 아니면 견과류라든지 또 요즘 고구마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식품과 함께 챙겨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. 우유만 이렇게 많이 드시면요, 실은 영양 불균형이 와요. 한쪽으로만 치우치고 다른 쪽이 부족하면 좋은 영양소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. 예. 네. 그리고 박소연 어머님. 예. 네, 저도 평소에 우유를 잘 마시고 있는데요. 뭐 보통 식사 대용으로 미숫가루에 타서 먹기도 하고 또 청국장 가루에 타서 먹기도 하고 또 뭐 다른 다방면으로 우유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. 피부에도 활용을 하고. 그래서 그런 게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. 예, 제가 지금 보니까 굉장히 요리에도 활용을 하시고 뭐 청국장 가루도 타시고 미숫가루 타시고 괜찮습니다. 실제 우유만 이렇게 드시는 것보다는요, 우유에 미숫가루나 청국장 가루 같은 걸 같이 타서 드시면은 우유가 천천히 소화되면서 흡수도 잘 되고요. 또 이 미숫가루만 그냥 드시게 되면 거기에 단백질도 부족하고 칼슘도 부족한데 우유와 함께 드시니까 영양 보강도 돼서 괜찮습니다. 네. 지금처럼 뭐 과하지 않게 적정량 꾸준히 잘 챙겨 드시면 앞으로도 건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건강하시고요. 저희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유에 대한 오해와 진실. 두 번째 거는 바로 이건데요. 우유를 많이 마시면 살이 찌고 고지혈증이 생긴다. 아무래도 뭐 우유 속에 유지방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거 아닐까요? 오해겠죠? 네, 맞습니다.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면요. 예. 정답은 X입니다. 고지혈증과 전혀 상관이 없을 거고요.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우리나라 성인의 한 13만 명 가까이를 분석한 결과 우유 섭취가 오히려 대사증후군의 위험 요인을 줄여준다. 이런 데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우유 남자 기준으로 하루 1잔, 여자 기준으로 하루 2잔을 드시면은 화면에서 보시던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뭐 복부 비만 위험도나 고지혈증 위험도, 대사증후군 위험도를 남녀 모두에서 낮춰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이는 우유 속의 칼슘이랑 다른 어떤 좋은 그 영양소들의 그 덕분인데요. 특히나 칼슘 같은 것들은 지방을 분해해주거나 아니면 지방 생성을 억제하거나 오히려 중성 지방을 좀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그 고지혈증을 생기게 하지는 않고요. 오히려 이렇게 만성 질환 중에 하나인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네. 자, 우유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세 번째 보겠습니다. 우유를 많이 먹으면 암 발생 위험이 커진다? 정답은요? 네, 정답은 이 역시도 X입니다. X. 네. 자, 우유 섭취는요, 오히려 일부 암에서는 암 발생의 위험도를 낮춰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역시 우리나라 연구 결과인데요. 3,000명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은 우유를 아예 섭취하지는 않은 사람보다 우유를 반잔, 즉 100cc죠. 그거를 매일 꾸준하게 드시면은 대장암의 발생 위험도를 무려 54% 감소시킨 데 돼 있고요. 우리나라 성인의 적정 그 기준 섭취량인 400cc, 400mg을 드실 경우에는 무려 대장암의 발생 위험도를 74%나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상의 이점이 많은 우유지만 약 먹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. 그거 바로 열어볼게요. 맞아요. 우유는 약의 흡수와 약효를 떨어뜨린다. 예. 저도요, 저거가 제일 궁금한 게 약을 먹을 때만 우유를 안 먹으면 되는 건지, 우유를 먹으면 왜 안 되는지, 뭐 흡수가 안 되거나 이래서 약이랑은 절대 먹지 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. 이게 정답이 뭘까요? 네, 정답은
일단 O로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O네. 네. 약재를 드실 경우에는요, 이 흡수가 가장 잘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모든 약재가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의 약재들은 우유랑 드셨을 때는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 정답은 O로 말씀드린 거고요.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물 한 잔과 같이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제가 예를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요. 갑상선 호르몬제 있지 않습니까? 갑상선 저하증 때 쓰는 약은 유독 식전에 공복 상태에서 드셔야지만 가장 효과가 좋고요. 일부 위장약도 마찬가지고요. 또한 일부 항균제나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요. 우유랑 같이 드실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칼슘이랑 칼륨 같은 것들 작용 때문에 약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. 또한 변비약을 복용하실 때도 우유와 함께 드시는 것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변비약이 장까지 잘 도달되기 전에 우유와 함께 드시면은 성분이 녹아버려서 약 효과가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래서 약을 드실 때는 반드시 물과 드시는 거를 원칙으로 하시되 그렇다고 우유를 아예 안 드시면 안 되고요. 우유는 따로 드시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약은 그냥 생수랑 드시고 우유는 시간을 떼어서 그렇죠. 띄어서 드시면 네. 될 것 같아요. 자, 이번에는요. 우유와 찰떡궁합 식품들 알아보려고 합니다. 지금 보자기에 가려져 있는데 첫 번째 거 첫 번째 열어볼까요? 거. 네. 어머, 어머, 하나 떨어졌네. 딸기. 딸기 이거 이렇게 튀어나갔어요. 네. 아, 맛있게 생겼다. 네. 그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. 역시 빨간색 토마토가 나왔고요. 토마토 있고 그 다음은 역시 좀 불고스름한 당근, 네, 이 다음은요. 단호박 있고요. 우리끼리하죠? 마지막 거 옥수수까지. 이런 것들이 궁합이 좋다고요, 임 교수님. 네, 맞습니다. 이 딸기와 이 그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그리고 당근, 단호박에 들어있는 베타캐로틴은 지용성 영양 성분입니다. 즉 기름에 녹는 거죠.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다는 거거든요. 그런데 우유에는 유지방이 들어있습니다. 따라서 이 유지방이 당근, 토마토, 이 딸기 이런 것에 들어있는 라이코펜과 베타캐로틴 이 지용성 영양 성분의 흡수를 높여주기 때문에 함께 드시면 좋고요. 옥수수의 경우에는 실제 옥수수에 뭐예요? 식이섬유 많죠. 또 이 비타민이 또 많죠. 굉장히 좋은 그 식품인데 문제는 옥수수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질이 좀 떨어집니다.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한데요. 우유와 함께 먹으면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단백질 보충 효과를 내서 전체 단백질이 질이 좋은 단백질처럼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게 됩니다. 함께 드시는 거 좋겠습니다. 네, 우유는 기본적으로 채소, 과일과 함께 드시면 상호 보완적으로 영양 궁합이 좋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. 이외에도 시중에서 우유 구입하실 때 꼭 따져봐야 되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. 퀴즈로 한번 내드릴게요. 온 가족이 마실 우유와 유제품을 고를 때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이것은 1번 브랜드, 2번 등급 표시, 3번 K밀크, 4번 성분 표시. 자,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정답은 3번 K밀크였어요. 예.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K-팝을 찾아 듣고 예. 우유를 고를 때는 K-밀크를 지금 먹어야 한다는 뜻인가요? 이게 K-밀크가 뭐고 이게 왜 저희가 이거부터 봐야 되는지 잘 연결하네요, 그죠? 궁금해지네요. 어떤 K-밀크 의미일까요? 처음 들어서. 네, 이 K밀크란 정식 명칭은요. 국산 우유 사용 인증 마크입니다. 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우유나 유제품, 특히 유제품의 경우에는요. 국내산 우유가 아니라 수입산 우유 원료로 만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. 이 K밀크라는 것은 국산 우유 사용 인증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한국낙농유구협회에서 우유 원료의 100%를 국내산을 사용했거나 또는 제품 용량 중에서 우유 함량이 50% 이상이면서 인증 심사 결과 부적함이 없고 원료라든지 유가공품 그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이라면은 K밀크 인증을 줍니다. 이 K밀크 인증이라는 것은 신선도에서 우리 땅에서 나는 국산 우유만을 사용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우유 제품이다라는 것을 인증하는 거겠죠. 그러니까 이 우유를 근데 실제 시판 우유의 경우엔 거의 K밀크 인증 마크가 들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유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. 그래도 꼭 확인해 보시고요. 유제품들 특히 뭐 요구르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K밀크가 있는지 좀 확인하시고 있는 것을 구입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 네, 정말 뭐 신선